지난 15일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 2명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통화 녹취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가짜 약이 미국 내 공급망에서 발견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면서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국내선 노선으로 제주 김포 간 노선이 꼽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도망갔는데요.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 중입니다. 뉴욕시경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 33분께 브롱스 올린빌 소재 화이트 플레인스 로드에 위치한 K-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한인 업주 70살 류모 씨가 매장에 침입한 용의자에 의해 칼로 수차례 복부를 찔렸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가 칼을 휘두르기 전 류 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류 씨는 인근에 위치한 뉴욕 시립병원 자코비 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류 씨는 복부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까지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화이트 플레인스 로드 남쪽 방향으로 도보로 도주했다며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브롱스의 한 인쇄소에 침입해 직원을 칼로 위협해 현금 $6를 빼앗았고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는 $200를 강탈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는 짙은색 피부에 회색 후드 자켓과 검정색 바지, 신발은 나이키사의 에어조던 5 썬더 모델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본격적인 연휴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말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연말 할러데이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 열흘 동안 미 전역에서 전년 대비 2.2%가 늘어난 1억 1,520만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1억 1,900만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미자동차협회가 관련 예측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전체 연말 여행객 가운데 90%에 달하는 1억 360만여 명은 차량을 이용해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공기 이용 여행객은 751만 명으로 2019년 733만 명과 비교해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버스와 기차, 크루즈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2019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4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366만 명, 2019년에는 389만 명이었습니다. 교통분석회사 인믹스에 따르면 이번 할러데이 시즌 도로가 혼잡해 차량 운전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23일과 28일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 2명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통화 녹취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4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 대선 당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2명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17일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위원인 모니카 팔머, 윌리엄 하트만과 통화하면서 이들에게 선거 결과 인증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5만 4천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인증에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두 위원이 선거 인증 문서에 서명하며 끔찍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데니얼 의장도 참여했는데 맥데니얼 의장은 선거 관리원들에게 오늘 밤 집에 갈 수 있다면 서명하지 말라며 변호사를 구해주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이 녹음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바이든의 승리를 저해하려고 미시간주 공화당 당직자들과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보도에 반박하며 당시의 모든 조치는 2020년 대선을 조사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지키며 행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렸다가 거액을 물게 됐죠. 최근 맨하튼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이 뉴욕 맨하튼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전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쉐이 모스를 상대로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원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해 각종 소송 비용이 300만 달러까지 불어나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맨하튼 상류층 거주 지역의 아파트를 65만 달러의 매물로 내놨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성명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가짜약이 미국 내 공급망에서 발견됐습니다. FDA가 주의를 당부하고 소비자들에게 가짜약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가짜약이 자국 공급망에서 발견됐다면서 수천 유닛의 가짜 오젬픽 1mg 주사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젬픽은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 빼는 주사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가짜 약품이 허가된 자사 공급망 밖에 있던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가짜 약이 어떤 물질로 돼 있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보노디스크와 실험하고 있지만 아직 정체와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짜 제품에는 멸균되지 않은 바늘이 포함돼 있어 감염 위험이 있고 라벨과 상자, 약품 정보도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유통업자와 약국, 의료 종사자, 환자들에게 제품 번호 NAR0074와 일련 번호 4308-341-49057이 붙은 유닛을 유통하거나 사용, 판매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FDA는 가짜 제품 사용 후 나타난 이상 반응 사례 5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이들의 이상 반응은 진짜 오젬픽의 부작용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연준 내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11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월가 예상치 2.8% 그리고 전월치 2.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11월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고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월가 예상은 0%였습니다.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PCE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11월 근원 PCE는 지난해 대비 3.2% 상승해 예상치 3.3%와 전월치 3.4%를 밑돌았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해 예상치 0.2%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물가 하락 소식에 주식 및 채권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PC 물가 발표 직후 상승세로 전환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발표 직전 오름세에서 발표 후 0.03%포인트 이상 하락해 3.858%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PC 물가지수의 하강이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캐시 존스, 찰스 슈왑의 최고 채권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며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신호가 놀랍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국내선 노선으로 제주 김포간 노선이 꼽혔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일 영국 항공운항정보업체 OAG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선 노선이 제주 김포간 노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연간 이용객이 약 1,300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쿄와 삿포로 노선이 1,20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내선 노선은 하와이 호놀룰루 마우이 노선으로 연간 36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노선이 연간 이용객 800만 명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국제선 노선 중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노선이 연간 이용객 49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 카이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노선은 이용객 48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미국발 노선 가운데 붐비는 국제선 노선 상위 10위 안에 안착한 노선은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이 8위로 유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항은 미국의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연간 6,100만 명의 이용객이 이용했습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뒤를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국제항공이 5,700만 명으로 2위, 일본의 도쿄 하네다 공항이 5,200만 명으로 3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이 4,90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나무들의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토양이 더 따뜻해지고 습해져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묘목들이 곰팡이병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곰팡이병 중 하나인 피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은 이름 그대로 뿌리에 균이 기생하며 묘목의 수분을 빨아먹어 말라 죽게 만듭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에서 나무를 재배하는 짐 로키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에 걸리는 나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병에 걸리면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상록수가 곰팡이병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게리 차스타그너 교수는 토양의 온도와 수분 함량의 변화로 인해 피토프토라균의 출현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기상 조건은 곤충과 곰팡이 등 나무에 해가 되는 많은 해충과 질병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버트 크레그 교수는 숲과 농경지의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나무종은 재배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브레이크드루 캠페인스가 지난 7일부터 14일 민주당 소속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2%에 그친 타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을 23%포인트 차로 앞선 겁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는 지지율이 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은 호감도 42%, 비호감도 7%를 각각 기록한 반면 머피는 호감도 35%, 비호감도 18%로 김 의원에 비해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선거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납상수도관 정보공개 법안에 20일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상수도 시설로 여전히 남아있는 납재질의 상수도관 위치와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주 보건국이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납재질로 제작돼 사용 중인 상수도관을 모두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납중독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명백히 위협한다고 지적한 후 이번 법은 납파이프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내 모든 납파이프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6, 기권 1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뉴저지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는 현재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의 경우 다음 평가를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하고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은 교사에 한해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교사노조는 교사평가를 2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만 교장과 교육감 등 학교 행정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20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와 켄터키, 버지니아주에서 파워플레이를 통해 200만 달러의 주인공이 3명 나왔고 로드아일랜드와 켄터키주에서 100만 달러의 2등 당첨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23일 오후 11시이며 파워볼 티켓은 뉴욕의 경우 이날 오후 10시, 뉴저지는 오후 9시 59분에 판매 마감됩니다. 이날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6억 2천만 달러를 30년에 걸쳐 나눠 모두 받거나 일시불로 3억 1,080만 달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